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사,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기술사, 기사. 이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 왜 기술사를 우리가 1페이지, 3페이지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서술형이죠. 적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 이 시험 치고 나면 민원이 엄청 들어가요. 솔직히 시험 쳐보시다시피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페이지에. 내가 생각했는 걸 쭉 웃는데 이 답이 맞는지, 이 답이 맞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게 민원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사 답안은 딱 해서 1번, 2번, 3번, 3번 답. 사지선 답, 답이 딱 있어요. 민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요즘 최고 겁나는 게 민원이잖아요. 불구하고 왜 기술사를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낼까요? 채점자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고, 답도 모호하고, 우리가 평상시 공부해서 시험 치듯이. 왜 그렇게 할까요? 미국은 이거죠. 미국은 오지 쓴다죠. 미국 기술사는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고집을 이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는 뭐냐? 경험. 당신의 생각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콩쿠리 탓을 할 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펌프카로 탓을 하든지 비비스 탓을 하든지 아니면 프리캐스트로 하든지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타당성 있게 도심지에서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지하지작물을 조심해가면서 탓을 해야 되고 한전주가 있으면 거기에 펌프카가 안전사고 안 나게끔 탓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경험 있는 부분을 알아서 콘크리트 탓을만 나왔을 뿐이지 알아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거는 그게 없어요. 답이 명확해요. 도심지의 콘크리트 탓이 주의사항이나 아니면은 해상에서 콘크리트 탓이 주의사항이나 이 중에 답은 한 가지 딱 명확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상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탓이 주의사항이 다른 게 아니고요. 육상이나 왜냐 그렇게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를 쓰는 거고요. 이 부분에 내는 거는 이 개념인 거죠. 질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걸 묻거나 묻지 않았어도 알아서 써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런 게 채점에 지향하는 방향성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 개념은 뭡니까? 외우는 거죠. 다 답을. 네.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잘 써도 채점하는 그 채점자가 지향하는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서 적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 경험 강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적으려면은 기술사는 기사보다도 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공원, 반, 클레임, 리스크. 공정, 원가, 품질, 안전, 환경, 클레임, 리스크. 예. 이 부분을 기술사는 이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할 것도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사전에 설계 도면을 보고 찾아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술사죠. 그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인허가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하천공사하면 하천에 대한 홍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만공사하면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기술사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 도면을 보고 문제점을 발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방면에 클레임, 리스크, 민환, 환경이 민원이죠.
대부분은 90%가 환경민원이잖아요. 90%가 환경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 민원이 생길 것 같네? 사전에 그걸 잘 조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기술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기사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원리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능력. 그걸 답안지 3페이지를 적어서 3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 내가 판단해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이제 이 경험인 거죠. 모든 것들은 왜냐? 기술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단. 옳고 나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최선에 대한 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이는 판단이 안 돼요. 경험 없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기존의 도로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댐 현장에 와서도 이걸 헤쳐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보고 현장 소장시키면 합니까? 못하죠. 못하는 거죠. 이 사람 보고 현장 경험시키면. 그래서 이분이 있어야지 경험 바탕으로 아,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정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안전관리. 위험하니까 야간 탓을 하지 마. 위험하니까 주간에 탓을 해. 오늘 탓을 하면은, 후속 공정이 후속에, 콘크리트가 오늘 저희가 어릴 것 같으니까 오늘 야간 탓을 하면 안 돼. 뭐 탓을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감리단장 본 현장 소장님이시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미리 판단을 해갖고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관광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바로 기술사가 요구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맹점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내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론적인 걸 자꾸 외워가지고 적으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처음에 우리는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소설가는 맨날 소설만 적고 우리는 평상시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갖다 놓고 3페이지 적으라고 하니까 2줄을 못 적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워서 자꾸 적는 버릇을 하니까 결국은 기사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내가 적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적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그게 스킬인 거죠. 그걸 얼마나 빨리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합격하고 천천히 합격하고 시험 칠 때마다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고 그 시험을 의외로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죠. 시험을 쳤는데 내가 잘 못 적었는데 점수는 높게 나온다? 네, 이게 반영이 돼서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입으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 이때가 살아온 경험으로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적었다? 잘 외워서 적었기 때문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안 나온다는 그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사 종목은 우리 3가지, 55가지 됩니다. 우리 전체 기술사가요. 그 중에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시간 보는 게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이제 건설안전이 예전에 500에서 1000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안전이 가장 많아요. 1200명 봅니다. 예, 이제 앞질렀고.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 등등, 뭐 토지를 한 500명 보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고요. 그 이외의 기술사들은 전부 뭐 20명, 100명, 300명 이내로 봅니다. 보는 응시 인원이요. 이제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죠. 예. 6문제 나오는데, 여는 이제 10문제 적어야 되고요. 여는 4문제를 적어야 되고요. 여도 4문제 적어야 되고요. 4문제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서술형. 얘는 이제 우리가,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적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요거는 10문제니까 10페이지 이상 적어야 되고요. 이거는 한 문제당 3페이지 적어야 되니까 12페이지 이상
뭐 이것도 12페이지 이상, 12페이지 이상.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적는 패턴이 있죠. 이제 적는 패턴이 있지만은 그 패턴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문제만 어떤 아무리 시험 칠 때 이 적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60점 이상 맞으면요. 예,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100분을 보니까 그래서 60점을 맞으면은 합격을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빠른 합격의 비결이 있어요, 이제. 뭐, 어차피 다 똑같지만은, 빠른 합격의 비결요. 이제 우리는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일상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침에 30분, 그 다음 점심 때 30분, 화장실에 가는 시간, 집에서도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만한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요약집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어떤 근무 시간에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런 거를 외울 거는 외워야 돼요. 외우더라도 우리가 주의사항은 안 외워도 됩니다. 종류, 요거는 이제 좀 외워야 돼요.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종류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종류 정도는 그냥 자꾸 외운다라기보다는 눈에 자꾸 봐서 익히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잘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자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외우기 귀찮으면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어느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는 끈기.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부해갖고 합격 안 되는 분 없어요. 다 합격합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힘든 거죠. 누구는 빨리 합격하고 나는 늦게 합격하니까 그 순간에 힘이 드니까 자꾸 이제 불만도 나오고 힘도 들고. 근데 사람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합격을 하는 그 능력뿐이 안 되는데 이 중간에서는 힘이 드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남을 탓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이 틀리더라도 내가 볼 때는 틀리더라도 스스로는, 그러니까 수험생 스스로는 이 방법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할지언정 그 당시는 후회하는 걸 모르죠. 그래서 그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 조언, 저 사람 조언, 이 사람 조언은 듣지만은 결국 내가 판단해서 무조건 공부를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공부는 생각한 대로 최선의 방법을 해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는 거는 항상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기타 한계. 뭐 직장에서도 그런 게 직장에서도 업무 중이든 어쨌든 이제 저녁에 회식도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 관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오후 4, 5시가 되면 오늘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막 있다가 저녁 6시 돼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밥 먹는데 소주 한잔 하자 이러면 영부하면 8시, 9시, 10시 그냥 이렇게 그럼 내일부터 하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4시 이후에는 오늘 저희가 어떻게 공부지 하지를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요걸 빨리 마무리 짓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가지? 요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 번 해갖고 안 되고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 가서 내가 가면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가는 그런 고민을 스스로 이제 계속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어울려서 저녁 먹지 말고 혼자 밥 먹는 게 그 뒤에 후속 시간이 나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집하고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약속을 해서 나는 공부해서 매일 10시 반에 오겠다. 집에 오면은 한 번은 공부돼도 집에서는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딱 약속을 정하고요. 그 다음 기타 관계. 적절하게 핑계 대야 되죠. 딸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결혼식도 못 가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다,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 다 자기 따는 이유가 다 그렇게 해서 따더라고요. 결국은 저 친구 안 오네, 맨날 빠지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 가니까 기수 따고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모임 같은 것도 좀 기피를 하고, 등등 해서 어떤 사전에 이런 거 차단을 해야 돼요. 그 막상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막상 그 자리 참석해갖고,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가 하면 못 가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든지 다 차단. 이것도 4시 되면은 아예 뭐든지 다 차단, 정리. 집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단계, 그 다음에 차별화 단계, 이런 게 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공부하는 패턴이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갑니다. 차별화가 안 되죠. 알아야지 뭔가 차별화를 하죠. 경험이든 뭐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처음에는 해야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워갖고는 안 돼요. 외우는 것도 하나의 이해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지만은, 어쨌든 굳이 우리는 자꾸 외우려고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를 해갖고 왜냐? 아까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얼마나 잘 활용에 대한 문제예요. 활용. 얼마나 경험을 내가 빨리 순발력 있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 잘 정리해 적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있는 부분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이 경험을 여기서 플러스 시키면은 적는 거는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단계,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정리가 돼야 돼요. 포인트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천에서 콘크리트 탓이 유의사항하면은 하천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콘크리트 탓의 주의사항은 공기량 시험, 바이브레다 50cm 이런 것들 다 있지만은, 혼화재 사용 있지만은 하천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 키포인트를. 그런데 콘크리트에서만 많이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약 단계, 어떤 키포인트를 해서 딴 거 무조건 많이 한다고 많이 적어도 없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중요한 것만 써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별화 단계. 그 다음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적을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차별화 단계가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내가 잘 적으려고 해도 인위적인 차별화는 다 잘 안 돼요. 딴 사람하고 답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를 할 때는 내 스스로 해석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이 차별화는 이거죠. 경험을 넣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넣고 하면은 1, 2, 3, 4, 5 해갖고 나중에 현장 경험 이렇게 적더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문제점, 현황
현황, 문제점, 대체, 개선, 아니면은 교훈,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남들도 다 이렇게 적으니까 별로 차별화가 안 돼요. 왜 차별화가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차별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합격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3%에서 10%의 응시 인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럼 1000명 보면은 30명, 50명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합격을 하는데, 왜냐면은 적정한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답을 다 잘 적는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잘 적어야 돼요. 남보다 잘 적는 것보다 남보다 내가 튀어야 돼요. 이 1000명을 보면은 500명은 우리가 12장을 못 적어요. 아예 답이 남들보다 수준이 낮아요. 500명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판단이 섭니다. 채점할 때. 적지를 못해요. 이게 채우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됐어요. 남보다 적게 적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명은 틀린 답안이 없어요. 콩고리 5시, 그 내구성을 증가시키려면은 콩고리 5시 내구성 향상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이블에다 50cm씩 간격으로 시공한다. 어떤 사람은 야간에 내구성이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야간에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답인가요? 바이블보다 질은 잘해야 되는 거고, 야간에 탓을 하면 그만 잘 품질이 나오나요? 어떻게 큰 의미로 보면 야간에 탓을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바이블보다 질보다 더 중요해. 전체적인 품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게 답인지 맞고 틀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안 적는 걸 뽑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3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틀린 답이 없는데 그래서 30명을 어떻게 뽑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걸 적정하게 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답안의 유형을 적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그게 차별화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딴 사람하고 답안 유형이 같잖아요. 남들 다 이렇게 적으니까 그냥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래 안 적었어요. 처음에는 적었죠. 처음 시험 칠 때는. 왜 공부하는 단계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안 적었어요. 남들 다, 그러니까 점수가 도리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꼭 이래 적어야지 현장 경험이 아니죠. 타설시 유의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홍보 타설시 유의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구성 정진 방안, 우리가 옹백 기초 치죠. 옹백 기초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옹백 기초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 앙카를 해서 우리가 텀버클로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해서요. 이제 텀버클로 해서 밀고 당기고, 요건 지지되고,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콘크리트에 변형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똑바로 안 하면은 얘 구조물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든지, 수직도가 안 맞으면은 그게 내구성이 저하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고 내가 글씨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구성 방지를 위해서는 텀버클을 설치하고 지지대를 설치해서 겉붙임에 대한 수직도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라고 적어주면은, 남들이 이래 안 적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전혀 모르면 안 적어도 되는데,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지나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검색하면서도 보고요. 그러니까 건설 사업관리자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런 걸 싹 배제를 하고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딱 외우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구성, 처가 이런 것들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 방법은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이거는 참고용으로요. 요약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다음에 쓰기 연습. 네. 공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약하기. 요약하기가 이제 서브노트죠. 서브노트. 요약집요. 예. 요약집인데, 지금은 서브노트가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서브노트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방법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서브노트는 뭐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우리가 80년대에 우리 선배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가 하면은, 콘크리트 책 한 권,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강제, 토공,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지반, 흙막이, 옹벽, 기초, 포장, 교랑, 콘크리트, 댐, 하천, 항만, 환경토목, 시사, 공사관리. 책 두께가 이렇게 두껍네요. 예. 이 책을 공부하라고 딱 보니까 엄두가 안 나죠. 언제 이거 공부 다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학원 책도 없고 이렇게 요약된 책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이 많은 게 많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돼 있는 거 문제를 풀어서 요약을 하니까 결국은 이 요약집 한 권으로 딱 요약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A4지 한 장을 딱 가지고, 예. 딱딱딱딱 날아가서 A4지에 줄쳐 있는 걸 문제 적고 요약을 쫙 하고 요 문제 적고 해서 앞면, 옆면, 뒷면 하니까 한 장이면은 네 문제를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요약을 해서 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이게 한 번만에 이래 요약됩니까? 어떻게 요약이 돼요? 알아야지 요약을 하잖아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요약을 하면서 지우고 화이트를 지우고 버리고 새로 적고 하다 보니까 이 한 권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한 권이 이렇게 이 건들이 이만큼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약집이면서 서브노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두께만큼 빼면은 요 부분 어디로 갔습니까? 네. 머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면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2년 걸립니다. 열심히 하면은. 다 만들면은 한 7, 80%, 100%는 없어요. 7, 80%는 완료를 하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결국 나머지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께만 빼고 나머지 두께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원의 책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별도의 내가 이렇게 요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해가 잘 안 가죠. 책이 얇으니까요. 책이 얇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또. 공식적으로. 그런 단점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서브노트하고 요약하기하고 서브노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분야는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야의 기술사들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암기는 우리가 이제 종류, 공법, 뭐 그래프, 그 다음에 뭐 공식인데요.
시공기술사가 뭐 공식, 굳이 공식 몰라도 합격하고 그래프 몰라도 합격해요. 그래도 이제 적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만만한 것들 몇 개는 뭐 외울 수만 외우고요. 못 외우면 딴 거 적으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모르는데 계속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약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면 몇 개 정도만 이렇게 가져갈 거는 외워도 되고요. 공법의 종류도 다 알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적정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박이 공법할 때 우리가 그 있는 부분을 외우는 것들이 나중에는 또 그것을 가지를 치가지고 알게 되니까요. 그 정도로만 하지. 근데 굳이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자꾸 눈을 익힌다라는 의미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쓰기 연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예. 아무리 공부를 많이 알아도 내가 쓰기 연습을 하면 쓰기 줄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필기는 이런 거예요. 필기, 면접, 아나운서는 뭐를 잘해야 되죠? 네? 아나운서는 뭐를 잘해야 되죠? 글짓기를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되죠? 말. 아나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연습을 뭐 합니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을 잘 몰라면 뭐를 해야 돼요?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그냥 잘하느냐. 어쨌든 말을 해야 돼요. 나중 가면은 이제 면접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면접 가면은 면접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 공부할 때가 아니죠. 지금 시간도 없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도 못하면서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뭡니까? 몰라도 말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우선이에요. 그럼 필기는 뭡니까? 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쓰기를. 죽는 사람 써야 돼요. 죽는 사람. 자꾸 쓰면은 풀어져요. 이게. 자꾸 가지치면요. 이걸 첫 번째로 놓고 나머지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죽는 사람 자꾸 쓰는 거예요. 플러스 생각.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쓰기 연습하는데 무조건 나오지도 안 하는 걸 책을 보고 자꾸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1번 기출문제죠. 두 번째 이제 어떤 예상문제 뭐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60%가 60에서 70%가 출제가 되죠. 이제 이 부분이고 신규 문제 뭐 등등 해서 이어서 이제 30%가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도 그렇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는 60% 나오니까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공부가 우선권이 여기에 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회적인 이슈라고 해도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댐이 붕괴됐다고 해서 댐 붕괴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적고 합격하고 남습니다. 다 그 문제에서 그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게 기출 문제인데 그럼 기출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쓰기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를 봐야지 의문이 생겨야지 내가 공부가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때도 한 문제를 쓴다고 해서 한 문제만 하느냐 아니죠. 한 문제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책, 저 책 막 찾아보는 게 그게 여러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